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아버지의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이 함께 내겠다고 발표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네, 지난 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네. 김기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기자, 내겠다고는 했지만 정말 제대로 다 내는지는 저희가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미납 추징금을 자진 완납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전부 내겠다는 자진 완납이란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29만 원이 가진 돈의 전부라며 16년 동안 거짓말로 버티던 전 대통령. 하지만 수사 석 달 만에 아들들이 형사처벌의 위기에 몰리자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저분 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징금의 이자를 제외하고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해도 1,672억 원이 아니라 3,487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16년 만에 국민 앞에 고개 숙인 전 대통령 일가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가족들을 대표해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16년 만에 이뤄진 미납 추징금 완납 발표 자리. 왜 기자회견을 하세요? 훔친 돈이니까 여기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인 재국 씨. 지난 1995년 검찰 소환을 앞두고 기세에 등등했던 전 대통령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른바 골목 성명. 또 18년이 지난 그 골목은 조용하다 못해 삭막하기만 합니다. 들어오셨다는 거 얘기는 이런 거나 기록은 없었나요?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대통령에게 12.12와 5.18 내란죄와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옥살이를 면하게 됐지만 추징금은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추징금은 312억 원. 하지만 그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징의 의지는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좀 검찰이 이 부분을 소홀했던 거는 틀림없죠.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제 승용차 횡도 회원권을 경매에 넘겨 2억여 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진돗개 2마리와 가재도구, 연희동 별채를 경매에 넘기고 218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 대통령이 강연료 300만 원을 자진 납부한 것 외에 검찰이 추징한 돈은 4만 7천 원의 전부입니다. 정부가 4번 바뀌었지만 받지 못한 추징금은 1,672억 원이나 됐는데요. 하지만 전 대통령 측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각각 거는 소리만 다 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추징금의 이야기만 나오면 돈이 없다고 발뺌했던 전 대통령 측.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끈질기게 버틴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추징금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뭐 이익금이나 이자 등에 대해서 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추징이나 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원금 상당의 금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지 않으면서 16년 동안 돈을 불려왔단 말이죠. 자기들의 재산을. 말하자면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게 이익이었던 셈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검찰의 추징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추징금을 찾지 못하도록 숨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죄를 한번 검토해 볼 수.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어디다 숨기거나 하게 되면 형법상 강제 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그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도 달라졌습니다. 7월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전 대통령의 네 자녀와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불법 자금이 유입됐을 유력한 부동산과 500점이 넘는 미술품 등 9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있던 데가 있어요.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가 탈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차남 재용 씨가 검찰에 소환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재국 씨도 형사처벌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훔쳐간턴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납부 의사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입니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동안 추징금을 내는 둥 마는 둥 했던 전 대통령 일가가 마침내 백기를 든 어제 장남 재국 씨는 가족 대표로 전 대통령 부부의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내 자녀 소유의 땅과 건물을 내놓기로 했다며 이미 압류당한 부동산과 미술품 소유권도 포기함으로써 1,700억 상당의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00일 동안 특별환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한 책임 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16년 동안 못한 일을 100여일 만에 해낸 검찰, 그리고 16년을 버티다 지금에서야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전 대통령 일가, 진작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다, 전 씨 일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조차도 그동안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텨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불법행위, 탈세나 해외 재산 도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 법감정상 용납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검찰은 추징금 문제와는 별도로 이미 드러난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